안녕하세요. 사연 담은 라디오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방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 우울증 걸릴 만큼 힘든 시련을 이겨낸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인 김안나라고 합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되었네요. 우리는 30대 중반 친구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이 급할 나이였지만 서로 따져야 할 건 따져보고 결혼을 결정했지요. 남편과 저는 생각하는 것이나 조건이 딱 맞았답니다. 시댁에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았던 저는 시댁과 교류가 적은 사람을 원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이 시댁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사람 사는 거라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월급이 많은 회사가 아니었기에 맞벌이가 가능한 경제력이 있는 여자를 원했지요. 자기 혼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고 싶진 않다면서요. 솔직히 남편은 저보다 연봉이 낮았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회사에 다녔습니다. 회사 이름을 말해줘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처음 만났을 때 남편한테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듣고 나서야 이해했을 정도니깐요. 반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뒤 대기업에 취직해 능력도 인정받아 몇 번의 진급도 했고 연봉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드러나게 말하진 않았지만 남편보다 월급이 훨씬 많은 건 당연했고 분기별 보너스도 꽤 많이 받았기에 부모님 여행이며 명품백 선물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치를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해 둘 정도로 계획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친구들은 결혼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때 저는 독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일에 매진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20대 후반까지는 30대 여자 선배들이 결혼하고 육아한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도 육아 휴직 후 돌아오는 여직원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곳에 배치가 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결혼 따위는 하지 않고 출산도 절대 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30대를 맞이했죠. 그런데 30대 초반이 넘어가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친구들은 결혼해 가정을 이루니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과는 자주 시간을 갖기 힘드니 만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자친구를 사귀어 볼까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20대에 결혼한 친구들, 출산과 육아에 지친 친구들, 이혼해 돌아온 친구까지 친구들이 가정을 이루며 사는 걸 보니 생각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결혼이란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희 남편을 소개로 만났습니다. 외모도 평범하고 무던한 사람이라 참 좋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자기관리가 잘 되어 있어 젊어 보였고 배가 나오거나 하지도 않았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우리 결혼 생활에 이래라 저래라 할 시댁이 없었습니다. 남편 아버지는 남편이 초등학교 입학 전 다른 여자와 도망갔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재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배다른 동생이 태어나면서 할머니 댁에 보내졌고 20살까지 살았다고 해요. 남편의 유년 시절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참 복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것도 없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자신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결혼을 망설였다는 그 말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라온 과정은 달랐지만 우리는 말도 잘 통하고 생각이 맞았기에 10개월 정도 만남을 가지다 바로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나이 때문에 결혼을 서두른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이 문제만큼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결혼을 안 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결혼을 하면 꼭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20대와 생각이 참 많이 달라졌지요. 친구들 아이만 봐도 너무 이쁘고 좋았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자기 부모 영향인지 임신하는 것에 신중했고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기가 애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걱정하더라고요. 결혼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는 아기 문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하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해서 빨리 애를 갖는 건 부담스러웠기에 시간을 두고 설득하면 달라질까 싶었죠. 남편을 설득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딩크족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애 낳지 않고 부부만 사는 가정이요. 그렇게 저희는 딩크족처럼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조해졌어요. 결혼할 때도 이미 노산이었기에 더 늦어지면 임신이 더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 몰래 냉동난자 방법도 알아보았고요.
저는 남편 모르게 임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한의원에 가서 임신 잘 되는 부부 한약도 지어주셨어요. 물론 남편에게는 일반 보약이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임신 잘 되는 한약이라고 하면 큰 싸움 날게 뻔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로 속상할 때마다 우리 부부를 소개해준 정수기를 자주 만나 하소연을 했습니다.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라 제 고민을 잘 이해해 주었어요. 마침 정수기가 이혼 후 학교 문제로 저희 옆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는 더 자주 만날 수 있었어요. 가끔 저희 남편과 셋이서 맥주를 마실 때도 있었고 정수기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정수기는 성격이 시원시원한 테다 이성한테 끼부리고 여우짓 하는 애도 아니었기에 저도 마음 편히 다 같이 놀았어요. 가끔 저보다 남편과 둘이 대화가 더 잘 통한다 싶을 땐 질투가 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자기야, 만약에 결혼하기 전이었다면 정수기 같은 여자는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자기 취향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좀 부담스러워서 별로라고요. 그러면서 내 취향은 딱 자기이니 그런 질문하지 말라고 웃으며 말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아기들 나오는 예능을 보고 있었습니다. 생전 그런 프로는 보지 않던 남편인데 애기들 참 이쁘네. 하는 행동이 어쩜 저렇게 귀여울까? 라고 하며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갑자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아이에 대해 생각이 달라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쁘지? 당신 닮은 아들이면 더 이쁠 텐데 라고 슬쩍 떠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직 애기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애기들이 눈에 들어오긴 하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기회가 온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회사 동료들 중 아기 아빠들이 있는데 가끔 애기 영상 보며 웃는 것 보면 마음이 이상했대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애기 하나 갖는 것도 괜찮을 거라 했지요. 그러자 남편은 그게 우리 맘대로 되냐? 우린 아이도 있는데.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잘 나가다가 또 삐딱하게 구는 남편의 태도에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 하나 좋자고 애 낳자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자기 고집만 부릴 건지. 그러다 나라에 큰일이 터졌어요. 몇 년 전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였던 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직장에도 확진자가 나와서 방역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마스크도 잘 쓰고 다녔고 손소독도 잘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있답니다. 둘 중 한 명이 걸리면 함께 걸릴 테니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라 건강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생각으로 더 조심했던 것 같아요. 특히 남편은 영업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 출장 갔다 코로나에 걸릴까 마음을 졸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조심하고 신경 쓰는 걸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루는 헬스칸 얼굴로 알아 누워버렸죠. 전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몸에 좋은 것을 더 챙겨 먹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무렵 지방 출장을 다녀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조금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서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말이죠. 도착한다던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아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정 무렵이 돼서야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심각한 목소리로 큰일 났다면서요. 점심 먹으러 간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격리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손님 없는 식당에 가라고 했건만 운이 좋지 않았던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남편은 회사에서 마련해준 원룸에서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심할 게 없었죠. 오히려 남편이 걱정돼 이것저것 보내주려고 원룸 주소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필요 없다고 회사에서 다 나오니 걱정하지 말라고 사양하며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 일도 바쁜데 건강 조심하고 있어.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쉬고 있으니까 나까지 걱정 안 해도 돼. 격리 기간 동안 남편과 저는 하루에 두세 번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목소리도 좋아 보였고 심하게 아픈 것 같진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김에 남편을 설득해 임신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겠다 싶었습니다. 회사에 월차를 내고 산부인과에도 다녀왔고요. 다행히 나이에 비해 자국 나이가 젊어 임신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임신 계획이 있으면 남편과 함께 내원의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하셔서 그 자리에서 검사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걱정스럽게 방문했던 산부인과에서 희망적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친구와 함께 쇼핑하러 백화점에 갔어요. 남편이 갖고 싶다던 명품 지갑을 큰 맘 먹고 사버렸지요. 그날 친구와 갔던 백화점은 제가 평소에 가던 곳은 아니었어요.
친구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나올 상황이 안 되었죠. 저희 집에서는 좀 멀었지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제가 친구 집 근처로 갔습니다. 저도 바람 좀 쐬고 친구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백화점 간 김에 친구 애기들 옷도 사줄 생각이었습니다. 전 가끔 그날 그 백화점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끔찍하기만 합니다. 남편 지갑을 사고 난 후 아기 옷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아기를 데려온 젊은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제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옆 매장에 아기용품 고르는 사람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친구가 엉뚱하다 싶었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순간 친구의 손이 떨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안나야, 네 남편 아니야? 너무 닮았어. 얘 무슨 소리야. 지금 격리 중인데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친구가 실없는 말을 한다. 여기고 넘기려는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며 고개를 돌려보았지요. 그런데 자가 격리 중이라 원룸에 있어야 할 남편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여자와 팔짱까지 끼고 말이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신혼부부가 출산용품 고르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지 못했지요. 친구와 저는 그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분명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쓰고 있던 모자는 제가 결혼기념일날 사준 명품 모자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죠. 저를 못 본 두 사람은 애정 행각까지 서슴없이 벌이더군요. 그러다 제 친구가 야! 하고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저와 친구를 알아보았어요. 마치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을 본 것처럼 표정이 썩어 있더군요. 남편은 여자를 데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척할 겨를도 없이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 둘 사이가 아무 사이가 아니었다면 저를 보고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머릿속은 수십만 가지 생각에 복잡해졌고 어지러워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친구가 쓰러질 듯한 저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어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조금 진정을 하니 친구가 정신 차리라고 하며 남편과 같이 있던 여자 얼굴을 봤냐고 물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어 못 봤다고 했어요. 친구는 남편과 같이 있던 여자를 본 기억이 있다며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정신을 차리고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굳이 억지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지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제 어깨를 흔들며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신 차려! 라고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집중해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남편과 그 여자가 했던 행동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함께 아기 용품을 구입하는 모습, 저를 보고 놀라 도망가는 모습,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숙이고 있었지만 그 여자가 입은 옷이며 걸음걸이까지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았습니다. 누구인지 알아내지 못한 채 복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당신 왜 거기 있었던 거야? 남편이 뻔뻔하게 묻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어 웃어버렸습니다. 뭐, 자가 격리. 지금 그런 거짓말하고 딴 년이랑 살림이라도 차리셨나 보네요? 애도 없는 사람이 왜 아기 용품을 보고 있던 건데? 그러자 남편은 절대 아니라며 부정하기 바빴습니다. 아니야. 자기야, 오해야. 오해는 무슨 오해? 아까 그년이랑 무슨 사이야? 아,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 그 사람 건드리지 마. 내가 잘못한 거야. 이해하지 못할 말을 늘어놓는 남편 뺨을 칠 뻔했습니다. 내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오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은 잘못이 없다는 말 외에는 다른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실수로 그 여자의 이름을 말해버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고 당신이 오해하는 거니까 정숙 씨한테는. 뭐? 정숙이? 내 친구? 제 남편과 함께 있던 여자는 저와 남편을 소개해주고 함께 놀러도 다닌 절친 정숙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상상도 못할 조합이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키우던 내 친구와 내 남편, 어디 만날 여자가 없어서 아내 친구를 겁도 없이 만나는 건지 부끄러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람만 두둔하는 남편의 모습에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밖으로 쫓아버렸고 정신이 나간 상태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과 정숙이에게 전화를 수십 통이나 걸어보고 문자도 했지만
단 한 번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집에 찾아갈까 싶었지만 정말 둘이서 살림을 차렸을까 겁이 났습니다. 그러다 생각해보니 정숙이 집에 놀러 가려고 할 때마다 남편은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강하게 거절할 때부터 의심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정숙이의 말을 순진하게 믿은 제 잘못이기도 하죠. 그 여우 같이 나쁜 년. 내 남편을 홀려 자기 집에 끌어들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지도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고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당장 정숙이랑 헤어진다면 한 번은 눈 감아 주겠다고 선심 쓰는 척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안나야, 우리 이혼하자. 아니, 이혼해줘. 정숙이가 내 아이를 임신했어. 뭐? 임신? 이혼? 나랑은 절대 안 갖겠다고 하더니 지금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애써 부정했던 사실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저를 피해 도망갈 때 배를 잡고 있던 정숙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내 짐작이 맞을까 불안한 시간을 보냈는데 남편 입으로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만난 지 꽤 오래된 사이라고 하더군요. 옆 동네로 이사를 와 만나던 시기부터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이었지요.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라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여자도 아니고 우리를 소개해준 정숙이라니 두 사람의 뻔뻔함에 구토가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요? 이제 내 남편도 내 친구도 아닙니다. 그냥 짐승일 뿐이지요. 애초에 출장을 가지도 않았고 자가 격리도 없다더군요. 정숙이가 임신한 사실을 축하하려고 자작극을 벌인 거랍니다. 제가 산부인과를 다니며 임신 준비를 할 동안 남편은 제 친구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붙어먹었을 두 인간들을 생각하면 연불이 납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나한테 속일 생각이었어? 아기가 태어나면? 아니면 평생?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이가 내 애기 가졌다는 거 알면 당신이 찾아가서 난리 칠게 뻔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 백화점에서도 심하게 뛰어서 배가 아프다 했다고. 당신 때문에 유산이라도 됐으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어차피 애 태어나면 호적 정리를 해야 하니 말할 생각이었는데 그냥 일찍 알게 된 것뿐이야. 뚫린 입이라고 잘도 짓거리고 있네요. 남편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어도 될까 말까인데 뭐가 저렇게 당당한지요. 저는 발악하듯 소리질러 버렸습니다.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애기 호적 정리를 하든 말든 내 알바 아니라고. 불륜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빠가 있든 없든 학교에 가든 말든 제 알바가 아니잖아요. 불륜 주제에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제가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속일 필요도 없다며 아예 정숙이 집에 들어가겠다며 짐을 싸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회사 앞에 찾아왔습니다.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가보니 정숙이와 같이 앉아있더군요. 남들이 보면 둘이 부부라 생각할 만큼 다정해 보였습니다. 당장 달려가 두 사람 머리를 쥐어뜯고 뺨을 갈기고 싶었지만 회사 근처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일부러 회사 앞으로 찾아왔나 보네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회사 앞까지 찾아왔나 싶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았습니다. 아직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미안하다는 말은 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다짜고짜 하는 말이 우리 튼튼이 6개월이야. 너도 남의 배에서 태어난 애기 키우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줘 안나야.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두 여자 눈치를 볼 뿐이었지요. 결국 환장할 일을 겪고 나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보고 나니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더러워 하루도 같이 살기 싫었어요. 저는 이혼 위자료로 아파트와 자동차,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수 없으니 소송을 하자고 했지요. 하지만 정숙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혼을 하라고 하는 바람에 순순히 다 내놓았습니다. 남편은 빈 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난 꼴이 되었지요. 얼마 후 남편과 그녀는 혼인신고를 하고 출산을 했다더군요. 마음 같아선 병원에 찾아가 망신을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남는 게 뭐 있겠어요. 더러운 인간들 얼굴 안 보는 게 저에겐 더 득이 되는 것이니 참았습니다. 저는 제 일에만 더 집중했습니다. 아픔을 잊고 싶어 더더욱 일만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권성징악이라는 게 있는가 봅니다. 지인한테 남편과 정숙이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요. 정숙이는 아이를 낳다 응급 상황으로 수술을 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도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어야 했고요.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아기는 참 딱하고
불쌍하다 싶지만 남편과 정수기에겐 쌤통이다 싶었지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더니 자기는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지요. 결국 저에게 배신을 남겨준 두 사람은 그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헤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더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것은요. 아이가 회복되고 퇴원을 하니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엄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제가 아이를 원했으니 우리가 아이를 잘 키워보자고요. 그리고 회사에도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 애까지 낳았다는 소문이 났다며 저보고 애 엄마라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평소의 행실이 얼마나 지랄 같았으면 그런 소문이 나도 도와줄 사람 하나 없었을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졌죠. 이혼까지 한 마당에 제 알바 아니니 무시해버렸습니다. 남의 자식 키우며 제 커리어까지 잃을 순 없으니깐요. 저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시켰고 승진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쓰레기를 빨리 처리해버리는 게 정신적으로 좋다는 걸 알면서도 미련을 가지고 있었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